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데브툴즈 상품의 실습을 진행하게 된 서은진 사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서 설명드렸다시피 레드마인, 긴랩, 젠킨스 서비스는 매니지드형 서비스보다는 이미지형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환경을 구성을 해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지만 초기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연동하는 작업이 요구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실습에서는 간단한 프로젝트 관리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활용해서 구성 서비스별 환경을 생성하고 레드마인 프로젝트 일관별로 긴랩 커밋을 가져오고 젠킨스 트리거를 통해서 이 긴랩 이벤트별로 레포지토리에 있는 코드를 자동으로 빌드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데브툴즈의 긴랩 젠킨스 레드마인 서버는 이미지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서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G1, G2 콘솔, D1은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1, G2 콘솔에서 서버 생성을 선택하시고 어플리케이션 항목의 데브툴즈의 긴랩 젠킨스 레드마인을 각각 생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양을 선택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요. 긴랩의 경우에는 사용자 수에 따라 4코어 4GB 이상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 시에는 8코어 8GB지만 저희는 일단 실습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4코어 4GB로 생성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현재 제공 중인 존이 M2, M에서만 제공 중이기 때문에 존 선택은 M2와 M 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 후에는 여타 VM 서비스처럼 오른쪽 상단에 알림으로 서비스별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 알림에 있는 패스워드는 꼭 저장을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비스 콘솔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G1, G2 KT 클라우드 콘솔 화면이고요. 여기서 서버 카테고리를 먼저 들어가 주시면 이전에 혹시 VM을 생성해 보신 적이 있다면 여기서 서버 생성을 누르면 각 게스트 OS들이 카테고리로 나온 것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OS 대신에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데브툴즈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프라이빗 깃, 레드마인, 젠킨스 이미지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긴랩을 배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양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장 사양이 4코어 4기가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양 이상으로 배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테스트를 위해서는 젠킨스, 긴랩, 레드마인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배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하기를 누르셔서 긴랩부터 배포를 하시고 나머지 레드마인, 젠킨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로 다시 넘어가서 다음 작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배포한 VM들이 모두 완료가 되셨으면 그 포트 포워딩 작업을 통해서 서비스 포트와 SSH 포트를 각각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긴랩과 연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시크릿 키 초기화되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 SSH 접속이 필요하고요. 레드마인의 경우에는 긴랩 쪽에 있는 레포를 직접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긴랩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있는 각각 초기 설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SSH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서비스별로 젠킨스는 서비스 8080번, 그리고 레드마인은 3000번, 긴랩은 80번으로 각각 열어주시면 되고 각 서비스별로 SSH 포트 역시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 포워딩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는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서 맨 처음에 토큰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정한 이전에 VM 디플로이를 하시면서 오른쪽에 알림으로 VM별로 패스워드가 알림으로 나왔을 텐데요. 해당 패스워드를 통해서 SSH 콘솔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젠킨스 서버에서 cat lib 젠킨스 시크릿 이니셜 어드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초기 토큰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확인된 초기 토큰을 젠킨스 콘솔에 접속을 해서 어드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젠킨스 초기 UI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시드렸던 대로 그 포트 포워딩 작업을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서버의 네트워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신청하셨던 퍼블릭 IP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원하시는 퍼블릭 IP에 들어가셔서 접속 설정을 누르시면은 기존 규칙과 함께 추가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좀 규칙이 많아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마인과 젠킨스, 긴랩을 각각 22번, 그리고 말씀했던 서비스 포트로 열어줬고요. 여기서 보면은 젠킨스에 당장 접속을 해야 되는데 22번 포트로 34,000번 포트로 포트 포워딩 하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푸티 등으로 포트 포워딩이 완료된 후에 이 34,000번 포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젠킨스 서비스에 SSH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접근을 하면 위와 같은 콘솔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cat, 발리브, 젠킨스, 시크릿, 이니셜, 어드민,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은 젠킨스의 초기 토큰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토큰 값을 복사를 하셔서 젠킨스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복사를 했던 토큰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지만 토큰을 붙여넣으러 하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PPT의 두 번째 그림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빈칸에다가 아까 키로 획득하셨던 토큰을 복사를 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화면과 같은 젠킨스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젠킨스 외에 긴랩과 레드마인 환경도 만드시고 포트 포워딩을 완료하셨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서비스 포트로 각각 접근하시면 긴랩의 경우 이 화면, 레드마인의 경우 그 지금은 제가 로그인을 했었고 그 최초로 로그인을 하는 초기 화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어드민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화면으로 나타나 있을 것 텐데요. 원하시는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드민의 패스워드 어드민으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랩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미 가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초기 패스워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으로는 그 패스워드 설정으로 뉴 패스워드, 컴페인 패스워드로 두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패스워드로 가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 페이지로 이동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레드마인도 마찬가지로 어드민으로 접근을 하셨을 텐데 해당 패스워드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패스워드를 한번 바꿨었기 때문에 해당 패스워드로 바꿔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드마인 역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 서비스 페이지는 창으로 웬만하면 띄워놓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작업으로 이제 젠킨스 쪽에 빌드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긴랩 쪽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레드마인 쪽에 이슈를 만들어서 각각 연동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PPT에서 긴랩하고 레드마인을 먼저 연동하는 작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생성한 환경들에 더해서 젠킨스에 이어서 사실 긴랩 쪽도 좀 옵셔널한 세팅이 필요한데요. 긴랩의 경우에는 레포지토리 백업이랑 데이터 폴더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가 늘수록 레포지토리 데이터가 늘고 백업 역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레포지터리 데이터와 백업을 위한 디스크를 각각 생성해서 여기에 붙여준다면 저희가 미리 짜둔 코드에 따라서 이 디스크에 백업과 데이터가 저장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웹2 콘솔에서 디스크를 생성을 하시고 긴랩 VM에 마운트를 해주시면은
각각 디스크 랩 백업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각 랩 백업 레포지토리 저장을 위한 디스크를 두 가지를 생성을 하시고 긴랩 VM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긴랩 SSH를 뚫은 이유기도 한데요. SSH로 긴랩 VM에 접속을 하셔서 F디스크 L로 아까 붙이신 디스크들을 조회를 하신 다음에 F디스크 dev에 조회하신 디스크 이름을 입력을 하셔서 디스크 파티션 포맷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np 엔터 w를 하시면은 각각 새로운 파티션으로 디스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생성이 완료됐으면 저희는 이제 우분투 기반으로 이미지를 제공 중이기 때문에 해당 우분투는 이제 부팅이 새로 될 때마다 기존에 세팅했던 마운트 값들이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운트한 디스크별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한 후에는 F스텝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디스크 경로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은 BMS 스텝으로 접속하고 밑에 예시대로 저희가 포맷했던 디스크들을 각각 백업, 긴랩의 백업, 긴랩의 데이터로 마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로를 추가한 이후에는 마운트 올 명령어로 설정 파일을 적용하면 되고요. 각각 데이터와 백업 파일은 각각 마운트한 파일 경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론 탭을 보여드릴 텐데 크론 탭을 통해서 백업은 약 1시간 주기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저도 VM에 접속을 해서 위의 과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작업하신 바와 같이 긴랩에 대해서 사설 포트 22번으로 35,000번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긴랩 콘솔이 나오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금 디스크를 추가를 해놨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 추가를 안 해놨네요. 그러면 디스크에 들어가셔서 각각 이름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에 마운트되는 경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디스크 생성하시는 거는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지만 어느 게 백업이고 어느 게 데이터인지는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기가면은 테스트에는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서 해당 이름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해주고요. 데이터를 생성했으니 백업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 생성이 됐으면 이제 생성 일시로 조회를 해보시면요. 두 개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을 텐데요. 아직 생성이 완료된 건 아닌 것 같네요. 잠깐만요. 네, 두 개가 생성 중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생성 중인 사이에 잠깐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UI 작업하는 것들을 한두 번은 이제 할만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수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 상품 중에 CLI SDK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방금 하신 작업들을 전부 코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금 이미지를 생성해서 각각 환경을 세팅했던 건 디플로이 버추어 머신일 거고요. 포트 포워딩 생성했던 것도 크리에이트 포트 포워딩 룰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실행하는 식으로 하면은 UI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누르고 기다리고 누르고 할 이유가 그 반복 작업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CLI SDK로 지금 해당 작업을 자동화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생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지금 해제된 상태인데 이게 아무데도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운트를 하고 저희가 이 디스크를 사용하려면 VM에 연결을 해줘야겠죠? VM이 좀 많은데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트 VM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긴랩 서비스가 어디 있을까요? 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아, 맞네요. 이 서버명을 제가 까먹었어서 연결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방금 나타났던 연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는 사실 그 저희가 비동기 API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일단 받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새로 고침하면은 다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되면 VM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포탈은 아직 작업 중인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연결된 걸로 뜨네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F디스크 탭에 XVDB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아까 PPT에 적힌 걸 잠깐 볼게요. np 엔터 w n 프라이머리로 1번 파티션에 엔터 치시고 W를 하시면 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포맷을 한 걸로는 사실 블록 스토리지나 다름없고요. 이제 파일 시스템을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뭐 틀렸나 보네요.
EXT4인데? 잠깐. 죄송합니다. EX4로 적었어요. 블록이 이럴 땐 좀 블록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포맷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NP 잠깐요. T NP 1번에 퍼스트 섹터, 레스트 섹터. 네, 파티션은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ext4로 포맷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됐네요. 제가 점을 안 붙였었네. 이런 파일 시스템은 이제 만들어진 거고 마운트에서 긴랩 아까 예시기한 경로로 마운트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긴랩에 지금 만든 디스크를 백업이라 치고 탭 xvdb 1번으로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디스크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아직 할당이 안 된 devf xvtc라는 디스크가 있었죠. 얘를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얘네 프라이머리의 1번에 마찬가지로 ext4로 포맷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데이터로 쓸 거니까 긴랩에 dev의 xvtc1은 긴랩에 데이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설정 같은 경우에 이제 재부팅을 하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F스텝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mitc F스텝으로 해서 맨 밑에 마운트 경로와 정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XVDC는 긴랩에 데이터로 마운트를 했었고 ext4 방식으로 포맷을 했었죠. 그 다음에 디폴트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긴랩에 백업으로 설정을 하고 ext4에 디폴트로 넣어주면은 네, 뒤에 정책을 하나 빼먹었네요. 00. 네, 이런 식으로 그 마운트한 디스크들을 F스텝에 저장하도록 명시를 해 놓으면 됩니다. 이거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재부팅을 하더라도 설정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마운트 경로로 등록한 애들은 유지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마운트한 경로가 어떤 데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랑 백업으로 들어가 보시면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레포지토리를 딱히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데 원래는 이 데이터 경로의 레포지토리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업을 볼까요? 저희 백업 주기가 현재로선 4시간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들어가셔서 이 공사 부분을 원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면은 해당 시간 주기별로 백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권한으로 백업 sh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를 돌려서 백업 로그들을 전부 기록을 하고 수행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4시간에 한번 백업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 다른 시간을 원하신다면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랩 백업 설정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 긴랩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일단 긴랩 콘솔에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뉴 프로젝트를 하시고요. 테스트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주의할 점인데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나중에 접근할 때 그 인터널 DNS로 접근할 때면 괜찮은데 저희가 인터널 DNS가 환경에 따라 동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지 않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퍼블릭으로 통신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퍼블릭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을 완료하시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 생성이 되고요. 보셨다시피 퍼블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젠킨스에 연결을 하고 레드마인 쪽에서 이 레포지토리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이 레드마인에 보면은 그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새 프로젝트로 테스트 레드마인 프로젝트를 먼저 작성을 해봅시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그인이 몇 개 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체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에자일 보드를 보기에 에자일 부분이랑 그리고 나중에 스마트 커밋 부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이 저장소에 연결된 곳에 커밋이 들어올 때마다 이 이슈와 태그를 연결해줘 가지고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코드 리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모두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일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일감에 새 일감 만들기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에자일 반복론대로 가면은 스프린트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일감을 각각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예시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일감이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설정해야 할 부분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저장소를 가보시면은 이 저장소 추가라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깃을 선택을 하고 저장소 경로를 입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레드마인의 한계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지라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레포지토리를 얘가 알아서 땡겨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드마인 같은 경우엔 해당 기능이 없기 때문에 레드마인 서버에 저장된 긴랩을 읽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저장소를 추가할 때는 이 저장소 경로는 레드마인 로컬에 있는 깃의 저장소 경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생기는데요. 일단 레드마인에 들어가 봅시다. 레드마인 서버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보통 레드마인은 srv에 들어가서 mkdr 레포지토리를 하나 해주시고요. 제가 테스트용으로 몇 개 만들어 놨었는데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레드마인 서버 안에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의 깃을 가져와야 여기서 저장소 경로를 명시했을 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다시 깃으로 가서 레드마인과 연동하고 싶은 깃에 있는 클론 주소를 확인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론 주소가 DNS 서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대역의 CIP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실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블릭으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에 있는 퍼블릭 URL을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드마인 레포지토리 측에서 git 클론 미러 하고 점 git 아까 복사하신 URL에 점 git을 붙여가지고 클론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클론이 되고요. 네, 테스트.git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렇다면 이 로컬에 있는 경로를 보면은 저희가 srv에 레포지토리란 경로를 만들고 거기에 git에 있는 테스트.git을 가져오게 됐었죠. 그렇다면은 이 레포지토리를 레드마인에서 인식을 하게 하려면 이 저장소 경로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식별자는 상관없습니다. 식별자는 다른 레포랑 겹치지만 않으면 되고요. 저장소 경로는 로컬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레드마인의 로컬 경로를 따르기 때문에 srv의 레포지토리에 테스트.git을 가져오면 되게 됩니다. 마지막 커밋 복원을 웬만하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만든 그 주소 저장소에 있는 커밋들과 최근 개정판이 이게 지금 한글로 강제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 최초 이니셜 커밋 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시 git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저희 최근에 이니셜 커밋으로 넣은 버전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커밋 내역들은 다 가져오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코드 리뷰라는 항목이 생겼죠. 이게 이제 플러그인 기능인데 자, 이게 지라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레드마인이라는 일감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슈를 열심히 팀원들이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 일감별로 자기가 작업한 거를 매핑하려고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코드 리뷰 항목에 아무 이슈도 할당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니셜 커밋을 했음에도 만약 자기가 여기에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커밋을 했다를 요청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당을 눌러서 직접 작성을 하거나 예시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새 기능으로 커밋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레포지토리 초기 커밋이라고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작성을 해서 만들었다 보면은 나중에 이 일감에서 이걸 조회를 해보면
할당 버전으로 바로 코드 리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리드미를 눌러보면은 이 안에 있는 컨텐츠도 볼 수 있게 되죠. 지금 이 리드미 파일에 테스트밖에 없지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변경 지점이 생기거나 코드가 추가가 되면 이 버전의 하위 파일들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제 지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사실 커밋을 할 때 이 이슈 번호를 명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커밋을 만든 다음에 코드 리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커밋을 할 때 이슈가 할당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환경에서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커밋을 할 때 메시지에다가 이 이슈 번호를 추가를 하면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샵에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시 일감 1에 커밋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젠킨스는 잠깐 나가고 레포지토리에서 하나 커밋을 해보죠. 지라에서는 이걸 스마트 커밋이라 하는데 원래 자기가 코드를 변경하고 커밋을 했으면 올리고 나서 일일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커밋을 할 때 알아서 레드마에서 지정을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나온 기능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예시를 만들었다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레드마인에 복제한 곳에서 변경을 하고 있었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원격에서 저 깃에 작업을 하고 레드마인에서 당겨오는 거기 때문에 레드마인 원본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레포지토리에 직접 접근해서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it commit m에 이슈 태그를 붙이고 자기 커밋 메시지를 붙이면은 해당 브랜치별로 코드 리뷰가 원래는 할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git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당이 안 된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그 관련 기능으로는 사실 지금 환경에서는 보여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지라 스마트 커밋이나 레드마인 커밋 그 이슈 태그 커밋을 찾아보시면은 해당 커밋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문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레드마인이랑 깃을 연동을 해서 이슈랑 코드별로 매핑을 하고 해당 코드에 대해서 리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이슈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 커밋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 각 커밋별로 젠킨스에서 자동으로 빌드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다시 PPT를 보시고 그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